지금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2026년 2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이제 딱 90일 남았습니다. 지난 2월 3일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부로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추가 연장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누군가는 큰일 났다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라며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밤잠을 설쳐야 할 당사자가 발 뻗고 자고 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겁을 먹고 멀쩡한 집을 헐값에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누가 이 5월의 세금 폭탄 타겟인지를 데이터로 명확하게 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타겟으로 지목된 분들이 이 살인적인 세금 지옥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국세청이 인정한 4가지 비상구를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제시합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불과 3개월 뒤 여러분의 통장에서 4억 원을 흔적도 없이 앗아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시장 전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먼저 공포의 대상을 정확히 합시다. 모든 다주택자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세금 폭탄의 타겟은 아주 정밀하게 조준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위험군입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이 4개 규제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포함해 총 2주택 이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타겟입니다. 5월 10일 이후 여러분이 이 규제 지역 주택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를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집값이 10억 원 올랐는데 세금이 8억 2천만 원입니다. 남는 게 있겠습니까? 사실상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둘째, 쫄지 않아도 되는 안전군입니다.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이나 서울 노원, 도봉, 강북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만 주택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5월 9일이 지나도 비규제 지역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일반 세율 6%에서 45%만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5월 지나면 세금 폭탄 맞으니 빨리 금매로 넘겨라 라고 겁을 줘도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번 정책의 사격권 밖에 있습니다. 셋째, 순서가 생명인 함정군입니다. 서울 강남에 한 채, 대구에 한 채 있는 2주택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대구 집을 먼저 팔면 안전합니다. 일반 세율이니까요. 하지만 강남 집을 먼저 팔면 그건 5월 9일 지나면 가차없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파는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내 손에 쥐는 돈이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본인이 위험군에 속한다는 걸 아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90일 멍하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해결책, 시장에 금매로 내놨는데 도저히 안 팔린다면 남이 아닌 가족에게 저가 양도로 넘기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도 시세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만큼 싸게 파는 것은 증여가 아닌 정상거래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세 15억 원짜리 송파 아파트를 자녀에게 12억 원에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부모는 5월 9일 전에 팔았으니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내고 빠져나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15억 원짜리를 12억 원에 샀으니 앉은 자리에서 3억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증여받은 셈이 됩니다. 생판 남에게 3억 원 깎아주느니 내 자식에게 3억 원을 물려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녀가 그 12억 원을 낼 능력이 있는지 자금 출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30대 직장인 자녀가 무슨 돈이 있어서 12억 원을 냅니까? 이거 소명 못하면 12억 원 전체를 부모가 준 걸로 봐서 증여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보통 그 집에 전세가 끼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전세의 보증금이 8억 원 있다면 자녀는 그 보증금을 떠안고 나머지 4억 원만 마련하면 됩니다. 4억 원 정도는 자녀가 모은 돈이나 신용대출로 소명이 가능하니까요. 자녀의 소득과 자금 출처가 확실할 때만 이 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세 증명입니다. 그냥 호가로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국세청이 우리가 보기엔 시세 16억 원인데 왜 12억 원에 팔았냐? 라며 세금 더 내라고 합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해서 평균값을 법적 시세로 박제해 놓으십시오. 감정평가서 2장, 이게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 자녀가 집을 살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담부 증여가 정답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이 양도세 부분도 5월 9일 전에 넘겨야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반토막 납니다. 5월 9일 지나면 전세금 승계분에 대해서도 중과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단 여기서도 필수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그 전세금이나 대출을 정말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검증합니다.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 자녀에게 대출 끼고 넘겼다? 국세청은 이걸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빚까지 대신 갚아주는 완전 증여로 봐서 세금을 추징합니다. 반드시 자녀의 소득 증빙이 가능할 때만 쓰셔야 하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 나는 절대 헐값에 못 판다,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높이십시오. 이 전략의 핵심은 세금의 기준점을 바꾸는 겁니다. 10년 전 6억 원에 산 집이 지금 16억 원이 되었다면 지금 아내에게 증여하십시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니 증여세 부담이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내의 취득가액이 옛날 가격인 6억 원이 아니라 증여받은 시점의 시세인 16억 원으로 리셋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내가 이 집을 17억 원에 판다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차익 1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냈어야 하지만 이제는 17억 빼기 16억, 즉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단 여기서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공짜가 아닙니다.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이 지방세 포함 최대 12%까지 나옵니다. 어휴, 12%나 내야 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해 보십시오. 5월 9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가 최고 82.5%입니다. 지금 낼 취득세 12%와 나중에 낼 양도세 82.5%. 어느 쪽이 이득입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내고 자산을 지키는 게 이득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와 이 두 숫자를 비교한 뒤 실행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해결책. 매수자의 시간을 벌어줘서 계약을 성사시키십시오. 팔고 싶은데 매수자가 돈이 묶여서 6월이나 8월에 잔금을 줄 수 있다고 할 때 5월 9일까지 돈 다 받아야 한다며 계약을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돈을 법니다. 이번 정책 종료의 기준은 잔금 날짜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까지 인정해줍니다. 잔금은 5월 9일을 훌쩍 넘겨서 8월에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매수자에게 이렇게 제안하십시오. 사장님, 잔금은 사장님 자금 사정 편하실 때 8월 말에 주셔도 됩니다. 대신 계약금은 무조건 5월 9일 전에 입금하시고 계약서 도장도 그때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세금 혜택을 봐서 이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 사정이 빡빡한 매수자까지 끌어들여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특약사항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금 입금 완료를 효력 발생 조건으로 한다. 이 문구를 반드시 넣어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만드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의 80%를 세금으로 뜯기는 심판의 날이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자산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기회의 날입니다.
서울 규제지역 보유자만 떠십시오. 지방 보유자는 안심하십시오. 현금이 있는 자녀에게는 전세 끼고 3억 원 싸게 넘기되 자금 출처를 확실히 하십시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는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반토막 내십시오. 올해 가져갈 물건은 취득세 12%를 내더라도 배우자 증여로 취득가를 높이십시오. 매수자가 있다면 계약일만 맞추고 잔금은 늦춰주십시오. 정부의 정책은 확고합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실행뿐입니다.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을 펴고 감정평가법인에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세무사를 만나십시오. 움직이는 자만이 5월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데이터였습니다.